안녕하세요. 후세방 강의하는 아들딸 한의원 조수연 원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4월 후세방 강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영상이고요. 간혹 중복이 되는 질문이 있어도 다시 비슷한 답변을 드리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건데 감안하고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반복해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질문 하나만으로 또 답변을 좀 길게 드릴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후세방, 처방에서 같은 질환에서 조금씩만 가감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처방을 사용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미를 무조건 많이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답변을 드리는 건 모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항상 제 채널의 제 발언은 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견해가 다른 원장님은 채널을 안 보시면 되고요. 정보가 잘못된 거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후세방에서의 가감은 환자가 호소하는 주소증에 의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 1번. 환자의 체질적인 상태나 현재 건강 상태에 의해서 고려해야 될 것이 2번. 환자의 소화력, 대변에 의해서 고려해야 될 것이 3번이라고 봅니다. 대충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편하시니까 환자가 호소하는 주소증에 의해서 고려해야 될 것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주 증상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죠. 그런 거 때문에 가미해야 되는 게 1번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도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환자의 체질적인 상태. 환자마다 같은 병이라고 해도 각자의 어떤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 이런 것도 가미할 때 고려를 해야죠. 이게 2번. 그 다음에 환자 소화력이나 대변 이런 걸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어떤 약을 쓰는데 이 사람이 설사를 쭉쭉 해요. 그러면은 설사를 시키는 약제가 아무리 주소증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요. 이럴 때는 불리하기 때문에 줄이거나 빼야 되니까 아니면 다른 약제로 대체를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소화력이나 대변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처방에 가미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지복용안이죠. 계지복용안을 생리통에 쓴다. 월경통에 쓴다고 봤을 때 원방은 이건데 제가 어떤 그 중국 책에 나온 계지복용안을 월경통 치료에 쓴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처방이 있어요. 이렇게 계지복용안에 가미방인데 조금 복잡하게 돼 있죠. 이렇게 보면은 당삼이 들어있고 당삼 가미한 약재만 보면요. 그리고 적자계약, 백자계약을 이렇게 둘로 나눠놨죠. 적복용, 백복용도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그리고 도인목단피는 원래있는 약재, 향부자, 당귀도 들어있고 단삼도 집어넣었죠. 그리고 아교도 들어가고 익모초, 오약 이렇게 넣었어요. 지금 당삼, 향부자, 당귀, 단삼, 아교, 익모초, 오약 이렇게 계지복용안에 가미를 한 약재고요. 근데 아무래도 요거를 그대로 쓰기에는 이게 중국 용량이다 보니까 한국 용량으로 또 한 첩 단위로 알고 싶어 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 나름대로 한 첩 용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첩 용량으로 좀 바꿨고요. 보시면은 익모초가 아무래도 약성이 약하니까 원래 좀 더 써야 되는데 10 정도로만 썼어요. 저도 익모초를 특별한 상태 아니면 많이는 안 쓰거든요. 보통 10g, 많아도 12g 이 정도인데 아주 확실하게 써야 될 때는 16g, 20g도 써야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향부자도 약성이 약하기 때문에 8g, 당삼도 보통 전 8g 쓰고요. 단삼도 8g 이상은 써야 되고, 원래 단삼도 약성이 약해서 보면은 뭐 15g, 20g도 흔하게 쓰는 약재예요. 그리고 계집, 백작약, 백복령 한 6g, 당귀 5g, 적복령, 적작약, 도인, 목단피, 오약, 악유는 다 4g. 그래서 요 정도로 맞추면은 이게 수무첩 기준 1620g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이렇게 많다 싶으면은 여기서 또 불필요한 약재를 좀 빼면 돼요. 어떻게 빼느냐? 여기서 악요가 지혈작용이죠. 근데 생리통에 지혈이 꼭 필수는 아니죠. 또 악요는 보혈하는 작용도 세죠. 그래서 충분히 뭐 특별히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면 이제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백복령 같은 경우도 뭐 소화 쪽이거나 아니면 뭐 정신 쪽이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적복령만으로도 우리 계지복령원에서 말하는 수습을 운행해 주는 거는 충분할 것 같으니까 백복령도 뺄 수도 있죠. 그리고 적복령을 늘려도 돼요. 여기서 6으로 늘려도 되고, 그 다음에 당삼 같은 경우는 체력 여하를 봐서 넣어주는데 기본방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죠. 체력이 좋다 그러면 굳이 없어도 되니까 빼고요. 대충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요. 계산을 해보면은 1300g 정도 돼요. 20첩 기준에서. 그럼 이걸로 30백 뽑아가지고 15분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처방이 되게 복잡하고 용량도 많고 이런데 그냥 본인이 봐가지고 막 불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거는 쓸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래서 그런 거는 쳐내고 꼭 필요하다 싶은 거는 이렇게 또 넣고요. 그 다음에 용량 조절은 조금 어느 정도 임의대로 하고, 그냥 어차피 환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환자가 뭐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용량은 다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국 처방 다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 처방에 이 처방은 아니고 원처방, 이 원처방에 딸린 가미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가미를 보면은 을경색이 자줏빛에 덩어리가 있거나 아랫배가 빵빵하게 아프면은, 이게 좀 심하면은 이게 제가 조절한 원방이죠. 여기다가 천궁, 애엽, 홍화, 우수를 넣어준다고 하는데, 이거를 나름대로 또 용량 조절을 하면은 우술 6, 천궁, 애엽 4, 홍화 2에 4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고 이런 식으로 또 가미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미를 보면은 이렇게 월경 시작했는데 생리량이 너무 적다 그러면은 익모초를 점점 뺀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방에는 익모초가 있죠. 근데 생리량이 적다면 익모초를 점점 뺀다. 요거는 원래 익모초가 생리량이 적을 때 밀어내는 방법으로 제가 통경하는 약재로 쓴다고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익모초가 이렇게 생리량에 대해서 영향을 좀 주니까 반대로 좀 줄인 거죠. 그러니까 생리량이 너무 많을 때는요, 그러니까 월경량이 너무 많을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익모초를 대량으로 사용해서 자궁 수축을 시켜서 이걸로 지혈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생리량이 적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일부러 좀 줄인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저번에 그랬죠. 통경하는 약재라고 해가지고 뭐 단삼, 뭐 익모초, 계열등, 뭐 왕불유행, 뭐 이런 것들이죠. 도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때는 또 왜 쓰냐? 이거는 충분히 자궁 내막이 부풀어 있는데 안 나올 때 밀어내는 역할. 왜냐하면 이때는
자궁이 수축돼서 생리혈이 터져야 돼요. 근데 자궁이 수축을 안 하니까 익모초 같은 약을 많이 써가지고 자궁 수축시켜서 이제 피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생리량이 적으니까 근데 나올 게 없는 거잖아요. 나올 게 없는데 익모초로 막 이렇게 자궁시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그래서 익모초를 어떻게 보면 생리량이 너무 많을 때 지혈하는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갈 때 수축해서 또 나가게 하는 작용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둘 다 쓸 수 있어요. 핵심은 자궁 수축시켜서 지혈을 하느냐 아니면 자궁 수축을 시켜서 생리를 일으키느냐 요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이렇게 월경이 끝날 시기인데 월경량이 여전히 많거나 아니면 조금씩 나오면서 멈추지 않을 때는 아까 그 원 처방에다가 익모초를 최대 30g까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때는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출 때 많이 써가지고 수축시켜서 멈추는 거였고 익모초는 여기에서는 지혈작용으로 쓴 거죠. 그래서 책에는 최대 30g이라고 써 있는데 한국 용량으로는 뭐 10, 16, 20 뭐 이 정도에서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오래된 한 통이 있을 때 사실 뭐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변증상 한증으로 인한 통증, 생리통이 오래됐을 때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만든 원방에 포부자 10, 현호색 10 이렇게 쓰는데 용량 조절 제가 한 걸로는 포부자 2.5에서 4, 현호색 4에서 6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를 잘 못 쓰겠습니다. 간혹 써도 4g 이하로 쓰고요. 그리고 부자를 쓸 때 저는 항상 법제된 부자를 미리 선전 2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모아서 다시 또 탕전을 해가지고 적어도 2시간 이상을 좀 쓰는 쪽으로 이렇게 좀 최대한 독성을 없애는 쪽으로 하려고 해요. 네, 아무튼 부자 잘 쓰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뭐냐?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1번 주소증의 양상에 따라서 가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생리통과 관련된 어떤 주소증 관련된 그런 증상에 맞춰서 가미를 한 거죠. 그래서 가미의 방법 중에 주소증 양상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겠고 그 다음에는 이런 가미도 있어요. 외감과 내상 식체를 겸하면 원방에다가 당삼을 빼고 현계수 광진피를 넣는다. 진피죠, 진피. 네, 그래서 제가 용량 조절한 거는 현계 4,6에서 진피 4에서 6 정도인데 사실 뭐 이거를 쓸까 싶긴 해요. 그냥 생리통이면 생리통이지 뭐 이것까지 굳이 뭐 할까 싶은데 이런 게 바로 환자 개개인의 어떤 상태에 따라 가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때 외감하고 내상 식체가 없었다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때 상황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가미의 방법 중에 또 이렇게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넣다 뺐다 줄였다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책에 그런 거 많아요. 체력이 떨어진 환자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환기 한 12 아니면 20 많으면은 30도 넣어주고요. 당삼도 한 10, 15 이런 식으로 가미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상태 보고 하는 그런 가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 뭐 흔하게 하는 것 중에 소화력이 딸리면
뭐 여기다가 뭐 이런 거 많죠. 뭐 이렇게 옥향이나 뭐 지실, 뭐 사인, 초과, 곽향, 뭐 산사, 신곡, 매가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변비가 있다. 이거는 뭐 책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왕, 뭐 마자인, 뭐 우술, 육종용, 뭐 요것도 뭐 지각, 후박, 뭐 망초, 뭐 이런 거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백작약을 증량, 고용량으로 증량하는 방법도 또 있죠. 또 반대로 이 사람이 뭐 설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이 처방에 뭐 산약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막아준다든지, 뭐 보골지로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뭐 건강, 육두구, 뭐 가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못 나가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런 약재 가미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죠. 세 번째, 환자의 소화력이나 대변 이런 상태를 고려해서 하는 가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제가 볼 때 대체로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질 않는다고 봐요. 제가 중국 책 많이 보는데 거기에 있는 가미를 보면은 거의 뭐 이 세 가지 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아셔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만약에 A란 환자한테 B란 처방을 쓰는데 처방을 계속 쓰다 보면은 A의 상태가 하여튼 좋아지든지 이제 호전되든지, 아니면은 1번 주소증이 바뀌던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면 없던 증상이 새로 생기던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용량 조절을 좀, 그러니까 원래 기본이 되는 약재 중에 용량 조절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사라진 증상에 대해서는 약재를 이제 빼거나 줄이고, 또 새로 생겼거나 아니면은 뭐 환자가 새로이 뭐 호소하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는 가미를 또 추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죠. 이제 치료해가면서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뭐 약재를 빼고 넣고 용량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미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가미는 이렇게 약재를 넣고 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용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도 가미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기본 처방에서 다른 약재를 추가하지 않아도요, 그 처방에서 용량 조절만 해도 가미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후세방 약재 가미의 대강을 보면요, 환자가 호소하는 주소증에 대해서 가미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환자의 체질적인 상태, 또 현재 건강 상태에 의한 가미가 또 있고요. 그다음 환자의 소화력, 대변을 또 고려를 해야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가미가 있고, 그다음 치료 진행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약재 가미와 뭐 용량의 가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물어보셨듯이 가미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거는 뭐 당연히 아니죠. 항상 주 처방, 즉 베이스 처방과 결이 같은 쪽으로 처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이스 처방, 저는 베이스 처방이라고 하니까 베이스 처방하고 방향성이 같은 증상의 가미를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위에 나온 게 생리통이잖아요. 생리통인데 뭐 이 사람이 체력이 딸린다. 체력 저하로 여기다가 뭐 황기랑 인삼을 이렇게 넣어준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어느 정도는 좀 보완을 해주긴 하겠지만은 뭐 그 사람이 호소하거나 아니면 내가 볼 때 체력 저하가 더 먼저인 것 같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계지복령안에 이렇게 했지만요. 여기다가 계지복령안에다가 이렇게 했지만은 오히려 체력 저하가 커 보이면은 뭐 팔진 뭐 10전 이런 약에다가 차라리 네, 월경통 관련 약제를 보조로 가미해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주고 뭐가 차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체력 쪽에 좀 더 딸리는 게 먼저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본인은 생리통으로 왔다고 해도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게 있어요. 피곤하면 뭐가 생겨? 피곤하면 더 심해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의사가 그걸 좀 잘 캐치를 해야죠. 그래서 하여튼 주차를 잘 구분해서 어떤 게 먼저인지 그런 걸 좀 판별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환자가 애매하게 주소증을 말하면 둘 중에 뭐가 더 급한가를 꼭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뭘 치료할지를 꼭 집어줘야 돼요. 오늘은 후세방 강의 신청하신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이후에도 추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다른 원장님과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